안녕하세요. 소생 커뮤니티의 총괄 반디 박민입니다. 예, 리더 반디 최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노인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노인분들요? 네. 예, 좋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고령화 사회, 그리고 이제 점점 초고령화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실태에 따라 지금 노인분들의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 예, 그래서 이런 심각성의 문제에 공감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결 방법, 저희들이 생각한 것들을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좀 제시를 해보고 싶은 거죠. 아주 좋죠. 네. 일단은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 통계청 이제 자료를 바탕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건국 이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늙어본 적이 없다는 게 저희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늙어본 적이 없죠. 네,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미 2017년에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됐다는 거. 그래서 2021년 4월에는 고령 사회에서도요 17.7%로 이미 그것도 이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년이면 4년 뒤거든요. 이때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그래서 인구 5명당 1명이 노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각하네요. 네, 더 심각한 이야기를 드릴까요? 2047년 그때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26년 후죠. 두 가구당 한 가구가 노인 가구예요. 예, 두 집당 하나. 네. 우리가 또 한몫하네요. 예, 그리고 2060년입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이후인데요. 이때는 전체 인구의 43.9%가 노인입니다. 즉, 거의 절반. 길 가다가 두 분 중 한 분은 노인이라는 거죠. 이게 40년 뒤예요. 그냥 이렇게 40년 뒤 하니까 상당히 먼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각자의 나이에 40을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노인분들은 아마 그때쯤 되면 내가 살아있겠어? 얘기하시겠죠. 근데 살아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자, 지금 70, 80 되신 분들 그때 되면은 거의 110, 120이죠. 그렇죠. 지금의 기대 수명이에요. 근데 40년 뒤라고 했잖아요. 의료 기술은 더 발달되고요.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나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아직도 생존해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뭐 지병이 아주 심각해서 치료 불가능한 병을 앓고 계신 게 아니라면요. 그러면 살아계실 아프지만 그래도 살아계실 확률이 높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분들의 자녀분들이죠. 이제 저희 세대쯤 되겠죠. 40, 50대. 예, 그분들이 나이가 지금의 어르신들 나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장아장 이쁘게 손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대, 20대일 수도 있고, 혹은 뭐, 10대 이하일 수도 있고, 그 손주들이 바로 지금의 중년이 됩니다. 그때 되면요. 자, 그들이 결혼해서 이미 아이를 낳아서 또 증손주가 있겠죠. 조금 빨리 결혼을 했다 그러면은 또 고손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많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의 이쁜 손주들, 그냥 자식까지는 아니어도 손주들이, 손자, 손녀들이 얼마나 이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그런 손녀들이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어떤 상황이냐. 내 가정, 내 자식들 키워야 되죠. 먹여 살려야 됩니다. 자, 내 부모님 노인이잖아요. 저희 세대가 노인이에요. 자, 뭐 어떻게 해요? 생활하실 수 있게 담을 얼마라도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더 힘들죠? 또 이분들께도 드려야 돼요. 몇 세대를 책임져야 될까요? 본인까지 4세대를 책임집니다. 혼자. 근데 두 집당 한 집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노인이라고 그랬죠? 저 두 분당 한 분? 근데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젊은 친구들이 들었을 때 결혼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간 이제 수위 조절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중요한 건 젊은 친구들이 결혼 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전달하기보다는 우리는 또 희망을 던져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사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야기를 이제 뒤에서 풀어가는 거고요. 지금 어르신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께서 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느냐, 내 문제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 자식, 내 손주들의 문제가 몇십 년 뒤면은 심각하게 다가온다는 거죠.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세대가 중년이 아니라 노인분들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서 잠깐 생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1995년도에 저도 이제 실버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의 실버 산업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썼었어요. 졸업 논문을. 그래서 개인 자랑 같지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졸업 논문 써서 상도 받고 이렇게 졸업을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추측치예요. 근데 그렇게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건 먼 나라의 먼 앞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 우리가 직면할 바로 눈앞의 일이다라는 생각하에서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은 늦어진다라는 어떤 경각심 속에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20년 전의 모습, 적어도 20년 전의 모습하고 앞으로 20년 후에 40년 후의 모습은 과거를 보면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를 봤을 때 지금 이 수치가 그 과거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보다 더 심각해질 확률이 더 높으면 높았지 낮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적어도 어떤 전환점이나 만들지 않으면은 이걸 돌이키지 못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에 노인분들께 이제 말하자면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그거를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회적 노인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를 이제 지적하면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개인의 특성들 이런 것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이제 노인분들 하면은 그 전에 노인분들 같은 경우 우리가 산업화 과정 속에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오셨던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말 개인적으로 본인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아무런 의구심 없이 그냥 앞만 보고 주어진 시간에 아주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났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런 부분들에선 누구도 어떤 해답을 던져주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도 그 해답을 찾아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죠. 이제 정년 퇴직하고 나면은 정말 빨리 늙어가는 그런 현상 또한 또 발생이 되잖아요. 지금 사회에서도 노인의 일자리 창출 문제, 그리고 노인분들의 인권 이야기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저희 소생 커뮤니티의 이야기도 좀 풀고 싶은데요. 사실 노인분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노인분들 스스로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나이가 너무 뭐랄까 늙어서 말하자면 뭘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매번 아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일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요, 일을 그 노인분들보다는 좀 젊은 세대에서 일을 준다고 할 때 우리 사회에 젊은 층에서 줘야 되는 거잖아요. 준다고 할 때 그만큼 나이 들어서 아파 본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 노인분들이 뭘 잘하는지도 몰라요. 노인분들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아는데 일을 드린다고 그럴 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일을 줄 수 있을까? 이건 거예요. 정말 편안한 일, 단순한 일, 힘들지 않은 일, 이런 일들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돈을 안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의 돈을 많이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근로, 그리고 또 뭐 있죠? 텃밭 가꾸기. 노인분들의 일자리라고 하면은 그 키워드에 딱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 한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노인분들은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노인분들 스스로도 마치 정말 힘든 일은 못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드리기도 정말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상당히 다양해져야 된다는 거. 분명히 노인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이라는 거에 발목이 잡혀서 이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인분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노인분들 스스로부터 먼저 좀 바뀌어야 될 것이 있죠.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얘기하셔요. 우리 관리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세요. 요즘에 노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노인분들의 문제 또한 지적을 하면서 거기서 그분들의 이제 공감을 끌어내는 활동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말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노인분들이 갖는 또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는데 사실상 이게 시스템적으로 좀 갖춰줘야 되는데 시스템이 좀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건 하나의 시스템을 한번 전달해 보고자 하는 그런 각도에서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이제 노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듣잖아요. 근데 들어보면은 이분들이 표현을 못 해봤어요. 내가 정말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뭘 잘하는지.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막상 물어보면 얘기를 잘 못하시는데 맞아요. 이분들은 그나마 지금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시간적 여유는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한테 초점을 둔 그런 니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뭐랄까 생각도 못 해보시고 표출도 못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건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노인분들의 욕구부터 막 끌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처음 시작할 때는 뭐랄까 소극적이시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이제 하고 싶은 말씀들이 되게 많아지시는 거.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은데 이분들이 이미 포기를 한 거예요. 사회에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그 한 분 한 분의 능력이 사실 표출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나이에 가려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거기에 막아놨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하면은 교육이 아니라 하나의 소통의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방법, 또 소통의 도구로서 다양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의 생각을 주입이 아니라 이분들의 생각을 꺼내 놓을 수 있는 이 환경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몰입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또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 표현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느냐인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말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거죠. 그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프로그램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하나씩 꺼내져 오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일자리 혹은 이런 교육, 이런 강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이제 하시도록 유도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말씀 속에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많이 느껴요. 이런 것도 가능하시겠네? 이런 것도 가능하시겠네? 그러면서 이분들한테는 수많은 니즈, 또 그런 욕구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저희가 그냥 일방적으로 강사로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과 함께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시간이 더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한 분의 어떻게 보면 인생을 생각할 수 있게 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해볼 상황이 없었었는데 본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니까 너무너무 크게 감사함을 또 전달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사실 필요하고요. 그런 기회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나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좀 들여다보고 그 나에 대해서 표출을 하시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의 주변 분들은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제 공동체인 거예요. 이 공동체가 한 분 한 분의 소리를 듣게 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분 한 분의 소리가 모아지게 되면 그게 정말 내가 바라던 일들,
내가 그냥 그 꿈에만 생각을 했던 일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프로그램인 거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공동체로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후부터 진행되는 게 바로 노인분들의 원하는 다양한 일자리들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좀 이렇게 풀어져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풀어져 갈 수 있는 데가 저희가 알기로는 현재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네, 맞아요. 사실은 따로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게 연결이 좀 쭉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로서도 안타까운 건 활동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활동의 제약을 느끼죠. 저희는. 네, 그렇죠. 예, 저희가 어떤 관도 아니고 그리고 뭐랄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인지도가 있고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기업이거나 이렇다라고 하면은 진행하기가 좀 수월할 텐데 저희도 좀 봉사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의치 않은데 이런 저희의 생각이 활동을 하면서 아 이게 맞구나 저희는 그런 확신을 드는 때가 정말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노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노인분들의 정말 이런 자존감 이런 것들을 향상하면서 그분들의 니즈를 꺼내놓고 이분들의 니즈가 이게 표출이 돼서 그 공동체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정말 각자의 니즈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로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새로운 노인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거. 이게 하고 싶은 말씀이거든요.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요즘 또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지속 가능한 이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노인분들한테 제공하는 일자리들은 일시적인 일자리가 네.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큰 이제 어떻게 보면 세수를 또 투입을 해야 되고. 근데 저희가 제안하는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다양성 그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도출하고 그로써 개인의 어떤 이 창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당신들이 그 노동이라는 가치보다는 당신의 자아를 찾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거를 활용한다면은 정말 노년에 자신의 어떤 이제 자아 성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도 아주 중요한 소통의 도구로 그렇게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결론적으로 노인분들이 일단은 사회에서 어떤 인권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노인분들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변화의 과정 속에 정말 제대로 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노인분들께 접근을 해서 이분들께 인권을 주장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노인분들 스스로가 나의 자존감을 끌어올리고 나의 욕구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찾으면서 그리고 왜 공동체 속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함께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공동체와 함께 했을 때 정말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들이 형성될 수 있고 원하는 삶 그리고 삶의 질이 지금보다 나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걸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로드맵을 통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도 단기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예. 이거를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좀 진행을 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좀 답답한 것도 이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준비는 했고 되게 많은 연구와 이런 과정을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정말 리빙랩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예.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그냥 파트 분류를 해서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의 진짜 진행 과정으로 한 노인의 공동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노인회 같은 단체가 있다 그러면 그런 공동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는 1년이고 2년이고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로 한번 진행하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이게 노인분들의 다양한 니즈를 꺼내놓는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노인분들은 사실상 무기력한 삶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어떤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셨는데 우리가 이제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게 있었잖아요. 네. 개인의
다양한 이제 불만을 도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살짝 건드려드린 게 있었는데 그게 그분의 자존감이었잖아요. 네. 예, 그런 어떤 경험치가 있었잖아요. 예, 많죠. 예,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마 그 사진을 띄우면은 있을 거예요. 네. 찾아봐야겠네. 네. 근데 이제 한 분이 그분은 장애인이세요. 네, 그런데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단지에서 술 드시고 이제 그 공원 안에서 막 소리치시고 저희가 행사를 할 적에도 그분이 오셔서 막 그렇게 뭐랄까 방해를 많이 하셨죠. 예. 근데 그 세 번째 오셨을 때는 사실 처음 두 번은 저도 좀 피했습니다. 겁이 나가지고요. 근데 세 번째 오셨을 때는 그분께 다가갔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이렇게 화가 나셨는지 여쭤봤더니 그 화가 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군데 이러면서 먼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존감을 들어드리면서 세워드렸더니 이분이 변하셨잖아요. 네. 또 술을 다른 안 드시고 오셨어요. 네. 그 다음엔. 네,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이제 장애인분들 네. 그런 예도 있었죠. 네. 그럼 뭐 반대님이 얘기하셔요. 저만 얘기하기는 그렇잖아요. 아니, 반대님께서 한 번 더. 말씀 잘하시니까 네. 맛깔나게. 저는 기억나는 게 이제 투어 던지기 할 때도 네. 그랬었죠. 아. 이제 이분을 아시는 분이 옆에서 이 투어 화살을 뺏고 네. 못한다고 그런 거를 아니라고 기회를 드려보자고 저희 진행자분이 그렇게 해서 기회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안 들어갔는데 두 번째 화살부터는 들어가니까 주변에서 환호성을 짓지요. 네. 그리고 이분도 으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후부터 행사에 참여를 하셨는데 이분이 참여를 하실 땐요 화살이 들어갈 때 뭐랄까 전체 이제 장애가 심하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고쳐 잡으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나를 주변에서 인정을 해주고 함께 응원을 해주니까 그 힘이 나고 그 힘을 기반으로 어떻게든지 동참을 하시려고 그 추운 날씨에도 그 몸을 이끌고 오시는 거예요. 예. 이게 저희가 몇 번의 행사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소한 거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바로 나의 존재 가치구나. 예.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나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욕구가 상당히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 경쟁사회 속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리고 반대님께서 항상 강의 중에 말씀하시는 게 나의 진위, 그러니까 소원을 들어주는 나의 진위는 바로 공동체에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도 아까 노인 일자리 창출할 때 말씀드릴 때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 또한 저희가 이제 한 군데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디 정말 거죠? 네, 공동체 활동 속에서 공통의 니즈를 꺼내 놓는다면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희망이고 꿈이고 이랬는데 그것이 하나가 성사됨으로써 이분들의 그 꿈은 더 확장돼서 이제 돌아온다 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의 이상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활동 속에서 분명히 가능한 일이다 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고 저희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교육하고 활동을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었다라면 저희도 파악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교육하고 활동이 같이 맞물려서 이게 공동체가 나한테 어떤 의미고 왜 공동체가 중요하고 왜 공동체가 함께 해야만 되는지 이거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저희가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현재 공동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접근이 좀 잘못됐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게 나로부터 시작되는 공동체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공동체에 가게 되면 중요한 건 나보다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공동체도 지역의 공동체도 보면요.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좀 달라요. 왜? 나의 꿈을 바로 나의 진이거든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공동체예요. 네.
예. 그게 가능하게 만드는 게 공동체고요. 예. 아까 이제 지역사회 이제 공동체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상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요. 맞는 말이죠. 네, 상당히 맞죠. 이제 긍정적이고 좋은 말이긴 해요. 그런데 시대 상황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은 경쟁 사회였잖아요. 네, 그렇죠. 예, 경쟁 사회에서 지역의 문제는 나의 문제로 인식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니즈를 알고 상황을 알아야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부터 접근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했을 때 정말 큰 호응도 얻었었고 그분들의 관심도도 높아짐을 알았었기에 저희가 이렇게 또 말씀을 또 전달해 네.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까요? 예, 이 정도만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오늘은 그냥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책에 있는 우리 네. 교육 프로그램에서 간단하게 저희들이 네. 이제 이게 또 저희의 또 자산이 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러이러한 프레임에서 이제 교육이 진행이 됩니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활동하면서 그러면서 느낀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노인분들의 문제점들 그리고 현 상황들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이야기 나누기에는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네, 너무 맞아요. 긴 시간 하면 영상 안 보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